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지난해 말 국토부가 동부천하일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생태환경 파괴와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주민들의 대책을 요구하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지난 13일 주민대책위가 민간협의체를 탈퇴를 선언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주민대책위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은 뒷전이라며 승인 고시 철회 투쟁에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불협화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지 짚어보죠. 김명원 경기도 의원 그리고 황원상 동부천IC 주민반대대책위원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이 동부천IC 건립 피해를 다룬 바 있는데요. 동부천IC 진출입로 변경 등의 요구 사항들이 있었는데 주민 의견이 반영이 안 됐습니까? 예. 지난번 이 자리에서 우리 김명원 도의원님께서 작동산 훼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출입로 형태를 좀 변경을 제안하셨고 저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와는 상관없이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승인 고시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여러 있었어요. 작동산 훼손뿐만이 아니라 까치울 초등학교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 그리고 터널 내 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를 하고 또 까치울 정수장 오염 우려를 비롯한 이 주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 연말에 국토부가 동부천IC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했습니다. 인근에 이 까치울 초등학교도 있는데 주민들의 건강권이나 안전 확보에 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이죠. 관련해서 국토부가 어떤 설명을 내놨는지 설명 없이 실시계획 승인이 된 것인지요? 예, 실시계획 승인 전 공청회나 다른 설명 없이 실시계획 변경 고시가 승인이 됐습니다. 네. 고시가 됐는데 지금 주민 안전은 제일 중요하고 그렇지만 특히 산림 훼손, 산림 파괴 그리고 작동산 파괴는 단순히 주민들의 건강권을 훨씬 넘어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참 이야기되는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문제로 해서 폭우, 폭설, 폭염 그리고 작년 54일간 긴 장마는 기후재난 상황을 막아야 할 이런 상황에서 작동산 산림 파괴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작동산 산림이 동부천IC 설치 전에는 작동산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동부천IC를 이런 식으로 뚫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뚫게 되면 그 동부천IC 승인 고시하는 작동산 파괴가 11.8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1만 8천 제곱미터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대책위에서 검토 요구안을 그러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요구하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하로 해가지고 진출입로만 나올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고 거부가 돼서 그러면은 산림 훼손을 최소한 이 정도는 좀 덮어주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불가닥해서 거의 최종안으로 해서 그러면은 작동산을 반으로 쪼개서 뚫고 가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의 생태 터널을 좀 덮어주라. 이게 이제 최종안이었는데 지금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그 복구안은 여기 60m 조금 복구하겠다. 뭐 이런 형태로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탈퇴하고 지금 문제를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진으로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그러니까 대안까지도 국토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승인 고시 이후에 조율을 위해서 주민들과 민관협의체도 구성이 됐잖아요. 이 민관협의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를 위해서 구성이 된 거였죠? 민관협의체는 승인 고시가 갑자기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그러면 동부천IC를 무조건 반대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대안들을 가지고 좀 해보자. 그래서 민간협의체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민간협의체에 부천시의 도로사업 단장하고 국토부의 국토관리청 그리고 서서울 민자고속도로, 서서울 고속도로 주식회사 그리고 주민대표 5명, 시민대표 2명
그리고 서영석 국회의원, 그리고 김명원 도의원 이렇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네. 4차례를 협의를 해왔습니다. 김 의원님도 그렇고 과거 주민들이 작동산 훼손을 가장 크게 반대해 왔는데 이제 국토부 원안이 승인이 된 만큼 이를 반대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우리 의견하고는 다르지만 이미 승인 고시된 상황에서 더 이상 동부천 인터체인지를 반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몇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역시 작동산 도시자연공원 작동산과 대규모 산림 훼손에 대한 복구 대책, 그 다음에 온수 터널과 고강 터널 내의 그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그리고 악화되는 지역 교통의 해결 방안 제시, 까치홀 초등학교 안전 대책,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소음 매연 피해에 대한 대책 제시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네. 지난 2월부터 민간협의체에서 논의가 됐을 텐데 최근에는 주민대책위가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고 밀어붙이기식의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비판을 한 건데 탈퇴의 가장 큰 이유가 궁금해요. 실질적인 논의가 그 자리에선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까? 우리는 진지하게 이 민간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구를 가급적이면 최소화하고 축소하려고 했는데, 그래 우리의 이런 절제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민간 사업자는 모두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 민간 협의회를 그저 그 사업 추진을 위한 그 형식적 절차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 이상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서 탈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의의 장이라기보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느끼셨던 거군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작동산의 IC 그 진출입로에 대한 훼손 대책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제 훼손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어디까지 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도 의원님께서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작동산 전체를 복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작동산의 단절된 생태를 연결하고 시민들이 작동산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등산로를 만들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죠. 그와 관련해서 사측은 어떤 답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복구를 하라 그랬더니 민간 사업자가 내놓은 안이 불과 60m를 복구하는 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아까 도 의원님께서 그림으로 제시한 것처럼 이 작동산 지역의 그 산림 훼손 면적이 11.8만 평방미터인데 민간 사업자가 제시한 그 복구 면적은 불과 전체 산림 훼손 면적의 1.7%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터무니없이 적은 그렇죠. 면적이죠. 터무니없이 산림 훼손 복구뿐만 아니라 그것이 작동산의 단절된 생태를 연결시키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그 시민들의 그 등산로로도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대책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진출입로의 지하 터널의 미세먼지입니다. 터널 내 미세먼지 정화 장치를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 국토부는 어떤 입장인 겁니까? 국토부는 이 소설 고속도로하고 협의를 해서 소설 고속도로의 민자 고속도로 회사 입장인데 시행사죠, 서설 고속도로. 예, 서설 고속도로. 이 무동력 저감 장치라 해가지고 실제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는 그 저감 장치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너무 무성의하다. 무동력 저감 장치는 환풍기가 도는 형태가 아니고 차가 지나가면서 불어내는 그 자연 바람을 걸러내는 필터링하는 뭐 이런 정도의 무동력 저감 장치여서 그건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저감 장치를 달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국토부는 그러니까 미세먼지 정화 정치를 설치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다라는 입장인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주민들도 이 무동력 미세먼지 저감 장치 그 설치에 대해서는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좀 자세한 입장 알려주실까요? 지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터널이 만들어져도 환경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공기 정화 시설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건설되는 터널들, 이를테면 서울의 제물포 터널이나 서부지하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주민들과 공동으로 성능 검증 TF까지 구성해서 바이패스 방식이라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유해가스도 제거하는 그런 아주 성능이 좋은 설비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그런 고가의 장비까지 요구하지 않겠다. 단지 미세먼지만이라도 제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을 좀 설치해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네네. 조금 아까 우리 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 사업자는 터널을 다 만들고 난 후에 사후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무동력 저감 시설이라는 시설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무동력 저감 시설이라는 것이 제가 자료를 좀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게 도로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풍량이 400만 입방미터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에서 또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온수터널의 종점 같은 경우 하루에 처리해야 될 풍량이 거의 7천만 평방미터를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민간 사업자가 지금 내세우는 이 시설 가지고는 전체 처리 용량의 6, 7%밖에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이것이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조사 수치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주민들은 이 무동력 미세먼지 저감 장치의 공동 검증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무동력 저감 장치 이거는 가격이 상당히 좀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비용 절감을 비용 위한 절감 때문에 겁니다. 그러는데 그 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미세먼지라든지 건강권에 대한 심각성을 따지게 되면 그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차가 지나가는 그런 자연 바람에 의해서만 이렇게 걸러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동력을 넣어서 강제로 바람을 일으켜서 이렇게 밖으로 빼는 이런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다른 있습니다. 지역 IC 터널과 비교했을 때도 참 열악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다른 지역은 되게 좀 비싸더라도 그런 것들을 달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달겠다 하는 거는 너무 예산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되는 점, 이 교통 혼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역곡지구가 개발될 경우에 교통 혼잡은 불보듯 뻔한데,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나왔습니까? 국토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국토부는 그것에 대해서 교통 문제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실제 작동 사거리가 문제인데, 여기 이 역곡역에서 쭉 올라오는 길인데, 작동 사거리 여기가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는 막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역곡지구에 5,500세대가 들어오게 되면 이쪽 작동 사거리는 엄청 막힐 거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이쪽에 지하로 해서, 도로를 지하로 해서 쭉 나갈 수 있도록 이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도 역곡지구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지금 민자고속도로 동부천 IC를 하는데 바로 예산을 투여해서
교통 문제 해결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부천시와 국토부 차원에서 이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교통 문제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리니까 네. 주민들이 그렇게 불만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 부천시가 환경협의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협상의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민들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부천시, 그러니까 기초지자체로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주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김만수 전 시집행부가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아주 강력하게 지켜온 정책을 현 시집행부가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이걸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책도 없이 동부천 인터체인지가 승인곳이 될 수 있게 그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협의 전에 해결해야 될 것들을, 문제를 묻어두고 협의를 해준 거죠. 그나마 지금 민간 협의에 참여하는 그 관계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확실한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그 문제 해결에 별 소용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문제들, 작동산의 복구나 그 터널 내 공기 저감 시설, 그리고 까치홀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그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은 네. 지역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될기보다 부천시가 차원에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네.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소극적인 시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네. 해주셨는데, 이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부천시가 기초지자체로서 맡기에는 사실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부천시가 할 수 있는 일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라고 무조건 기초 지자체에서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군사 독재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촛불 혁명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데, 선진 사회로 변화되고 있는데, 헌법 제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리고 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현대 사회입니다. 이 땅이, 동부천 IC의 그 땅이 어디에 있는 땅입니까? 부천에 있는 땅 아닙니까? 부천시에서도 충분히 어떤 대응들을 해나갈 수 있는데 그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행정이 좀 적극적인 대응을 좀 기대를 해봐야겠고요. 이제 국토부의 실시 계획 승인이 고시가 된 만큼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이 실제 부천시는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내줘야 돼요. 그래야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허가 신고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허가를 낼 거냐 말 거냐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 허가 그린벨트 허가가 신고됐지만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주민들이 지켜볼 겁니다. 부천 시민들도 그거를 지켜볼 것이고, 그래서 그린벨트 행위에 대한 그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지금 부천시가 할 일입니다. 승인 고시 철회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주민대책위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계획인지, 그리고 또 지금 가장 바라는 게 뭔지 말씀해 주시죠. 예. 민간 협의회를 하면서 느낀 건데, 승인 고시가 되고 난 후에 민간 사업자와 국토부는 마치 전쟁터에서 점령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분들이 갑이고 우리 주민들이 을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가 구걸하듯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얘기해야 됩니다. 참담하고 굴욕적이죠. 그러나 우리 대책위는 지역 주민들과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감수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주민 의견이 잘 반영되길 바랍니다. 동부천 IC 해법은 없을지 이 시간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